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일단 서류 전형이 적부죠. 적부고 이 필기 전형 과목 수가 많고 전공 시험까지 있기 때문에 고저는 이제 한국사를 치죠.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필기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합격해서 면접까지 가시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면접 대비용으로 이번 자기소개서는 면접 대비용 자기소개서 작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 세 가지, 경력기술서 항목 세 가지 이렇게 쭉 한번 이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지원 동기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요. 또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는 항상 얘기 드리지만 조직 이해도하고 직무 핵심 역량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원 동기는 이제 조직 이해도만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게 연계해서 본인 역량을 기술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직무 핵심 역량까지 평가하는 항목인 거죠. 근데 500자 안에 다 때려 넣으랍니다. 장난 아니죠? 뭐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 항목 1번의 평가 지표는 산업단지 공단의 사업에 관심이 있는가? 관심 없어도 관심 가지고 적어라 이 말이죠. 음. 그리고 이런 산업단지 공단의 비전하고 목표하고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요거 두 가지를 이제 평가하는 건데 산업단지 공단의 주요 역할은요. 산업단지 개발하고요. 관리하고 입주 기업들, 막 우리나라에 산단 많잖아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지원이 주요 역할입니다. 무진장 많죠, 맞죠? 무진장 많아요, 사업이. 음. 그래서 일단 요걸 이제 쓰시는 방법은 먼저 직무 기술서를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무, 지원하시는 직무가 산업단지 공단의 사업 내용 중에 어떤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근데 확인해 보시면요. 대부분의 사업하고 다 관련이 있을 거예요. 웬만한 직무가. 워낙 이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한다는 게 거의 모든 직무가 프로젝트별로 다 들어가 있죠. 맞죠? 어, 그래서 특별히 막 그 어떤 사업은 관련이 있고 어떤 사업은 관련이 있지 않다. 이걸 갖다가 판명하는 건 좀 힘들긴 한데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각 사업 내용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으시면 되냐면 저는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데 자신 있습니다. 근데 이 업무를 잘하면 어떤 사업 분야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입사 지원 동기를 적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고 업무에 자신감이 있고 사업 분야에 제가 관심 있는 사업 분야에 기여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동기를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의 핵심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역량으로 어, 이 제가 관심 있다고 한 요 사업 분야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산업단지 공단에 지원한 이유는 핵심 역량, 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에요. 근데 요걸 바탕으로 이 직무의 업무 중에서 요 업무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업무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한번 쭉 잘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직무유서에. 그래서 이제 어, 핵심 역량을 증거를 제시해야 되겠죠.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교육을 받았고요, 어떤 경력이 있고요, 어떤 인턴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 쭉 적어주시면 돼요. 많이 상세하게는 안 적어도 됩니다. 나중에 또 경력 기술서 하나, 경험 기술서에 난에 직무 능력도 하는 난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자세히는 안 적으셔도 되고. 그래서 요 핵심 역량으로 자, 요런 사업들에 내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지금 산업이 전환기 아니냐.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내가 지원한 업무를 갖다가 잘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산업단지 공단의 미션에 기여할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혹은 어떤 사업에 기여할 자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항목 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최근 산업 트렌드 중 우리 공단과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하는 거. 요거 조직 이해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근데 좀 특이해요. 보통 조직 이해도라고 하면 그 기관의 목표나 아니면은 이제 비전이나 뭐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평가를 하는데 이 항목은요. 제가 잘 본 적이 없는데 국제 감각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국제 감각, NCS 국제 감각이 뭐냐면 국제적인 동향이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이런 트렌드를 분석해 가지고 본인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가, 자기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은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련한 동향을 좀 알고 있는가? 그러니까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가? 지금 산업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하는 항목이죠. 면접 시에도 요게 주요하게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공단이라는 것 자체가 하는 일이 워낙 생소한 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많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산업 트렌드 베스트 3 하면 요거죠. 인공지능, 뭐 생성형 AI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걸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차이 날 겁니다. 품질 개선도 차이 나고.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산업단지 공단이 스마트 그린 산업하고 있죠. 음. 그다음에 요런 것들을 또 이용하는 게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공장에 있는 각 시설이나 통신 시설, 장비 같은 걸 다 연결시켜 가지고 스마트 공장 분야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생산성이나 품질 이런 거에 완전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이런 것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관련한 사업 요즘 이 트렌드 산업 트렌드와 관련해서 산업단지 공단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친환경 기술도 요즘 중요하죠. ESG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 절약하고 환경 보호가 키워드인데 요거 관련해서도 지금 스마트 산업단지 태양광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지금 산업단지 공단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 유관한 트렌드를 픽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죠. 뭐 ESG 교육을 받았으면은 친환경 기술이 트렌드다.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받았으면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지금의 트렌드다. 요거 관련한 역량을 키워야 된다. 요렇게 기적의 논리를 펼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ESG 교육을 받으시거나 뭐 친환경 교육을 받으시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세 가지 트렌드를 가지고 쓰기가 좀 힘들죠.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런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전이나 노무 관련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량 가진 게 있으시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게 이슈다. 지금 최고 이슈지 않느냐. 그래서 저 안전과 노무 관련해서 요런 전문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트렌드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 또 이슈가 요런 거죠. 부동산 PF 대출. 그래서 요런 게 조금 좀 심각하지 않느냐.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재무 건전성이 필요하다. 재무 건전성이 지금 중요하다 기관들에. 그래서 저는 그거 할 수 있다. 재무 관련한 역량이 뛰어나다. 회계 관련해서 이렇게 이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나 화공직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를 걸고 넘어져서 저는 그것과 관련해 기후 변화와 관련한 그런 이제 환경 측정이나 화공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6가지 트렌드 이슈 중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내보이기 쉬운 거 아무래도 이게 면접 때 활용될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연관성 있는 걸 갖다가 트렌드 이슈로 잡아가지고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밀접한 트렌드와 그 이유, 그 다음에 해당 트렌드가 요즘 유행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지원 직무, 내가 지원한 직무에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 근거는 무엇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역량 가지고 있으니까
이 트렌드에 잘 대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예시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음. 가장 밀접한 트렌드는 뭐 인공지능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인공지능 자체가 이 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런 이제 인공지능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생산효율과 안전관리 면에서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근데 이런 이제 트렌드가 오게 되면은 나한테 나의 직무에는 요런 이제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이유도 간단하게 적었죠. 그래서 데이터 활용 능력이 당연히 AI 시대가 오면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안전에 위협되는 요소를 미리 제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이제 건설 안전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자격증도 이렇게 받았고, 땄고, 그 다음에 교육도 이렇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증거 제시를 해준 거죠. 이렇게 증거 제시하고, 마무리로 이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변화에, 이 트렌드에 나는 잘 대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항목 3번 갑니다. 와, 요게 헬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이거. 엄청 어렵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중요한 게 항목 3번의 중요한 문구가 이겁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한 사례입니다. 대박이죠. 이게 이제 대인관계 능력 평가인데 이거 뭐 평가하는 거냐면 협상 능력 평가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목적이라는 건 나의 목적이고 팀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윈인 전략,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결과물을 내는 게 윈인 전략인데 그런 윈인 전략의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뭔가 이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견이 차이가 발생하겠죠. 아니면 이해관계가 틀렸을 때 질문하고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잘 들어가지고 상대방의 숨은 욕구나 의도를 파악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한 적이 있는가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죠. 사실 읽기 힘들어요 이런 사례. 기적의 사례죠 이거. 음. 내가 무슨 뭐 이혼 변호사도 아니고 맞죠? 음. 근데 이제 이런 걸 산업단지공단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업무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가. 이해관계 너무 많아요. 기업도 있고 땅 주인도 있고 뭐 지역 주민도 있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필요하고 그걸 평가를 하는 거죠. 사실상 베스트 사례가 나오긴 힘듭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되죠. 근데 요게 또 힘든 게 요거죠. 대인관계 시 장단점을 또 적으랍니다. 여기서 요령이 있는데 일단 장점은 잘 보여야 되겠죠. 이게 항목이 6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시에 면접관이 참고할 항목이 6개라는 건데 이 장점은 사실 항목 3번에 눈이 간다는 것도 되게 드문 일이고 장점, 단점, 키워드를 본다는 것도 면접 시 좀 힘들어요. 근데 그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장점은 잘 보여야 되고 단점은 잘 안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장점은 이렇게 앞에 쓰고요. 두 갈식으로 쓰고 단점은 중간에 어디 끼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느냐? 대인관계 시 제가 장점이 있는데 이 장점을 활용해서 의견 조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그 당시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경청하고 질문하고 상대방의 의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둘 다 만족할 만한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만족할 만한 대안을 내가 제시를 했습니다. 저 조율 능력 뛰어나요. 요거죠. 근데 해당 상황에서 약간 저의 단점도 느꼈습니다. 혹은 뭐 또 다른 상황에서 뭐 하여튼 대인관계에서 단점을 느낀 적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 저의 장점을 활용해서 한 번 더 장점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왜? 장점이 잘 보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장점을 활용해서 입사 후에 잘 적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예시가 됩니다. 장점은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장점이고 이를 활용해서 의견 조율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당시 어떤 의견 차이가 발생을 했는데
이 의견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경청하고요, 질문하고 수문 의도 파악해가지고 어, 자,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 요런 이유를 알았으니까 그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했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신드린 사례가 이런 거예요. 동아리 시를 폐부된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 3개가 원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그 동아리 3개가 원한다는 건데 동아리 3개가 원한다는 건데 이런 거죠. 이유가 다른 거야. 이유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동아리 방을 세 동아리가 원하는 건데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한 동아리는 큰 방 원하고 한 동아리는 1층 방 원하고 한 동아리는 조용한 위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내 동방을 네가 쓰고 네 동방을 얘가 쓰고 이 동방은 내가 쓸게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협상이나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최적의 대안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쓰세요. 최대한 비슷하게. 음. 그리고 단점은 제가 말씀드렸죠. 대인관계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시킨 거니까 이런 식이 될 수 있거든요. 면접 갔는데 아니 단점 적으라고 했는데 왜 안 적었습니까? 이러면 면접 망하는 거야. 진짜 망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쓰라는 건 일단 다 적어야 돼요. 단점 쓰랬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컨설턴트 분들이 단점 굳이 안 적어도 돼. 어차피 면접 때 쓸 건데. 근데 이거 따지는 면접관들이 있어요. 따지는 면접관들이 단점 적으라고 했는데 단점 안 적혀 있어요. 1번 지원자분은 1001 지원자분은 단점 적으라고 했는데 단점 안 적었네요. 왜 그랬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날 면접 망하는 겁니다. 다른 면접관들한테까지 다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단점을 적으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살짝 끼워 넣으면 됩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은 장점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장점인 타인의 교양, 관심을 바탕으로 의견이 차이가 발생했을 때 조율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개 남았습니다. 경험, 기술서 갑니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식, 자격사항, 경험 이런 것들 어떻게 얻었느냐 요건데 이거 직무 수행 능력 중 지식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의 직무기술서 펼쳐보시면은 요런 게 딱 나와 있어요. 요걸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서는 간단합니다. 매우 쉬워요. 직무기술서 딱 펼쳐 들고요. 요렇게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체크를 쭉 하시고요. 먼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그러니까 교육상 자격, 경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리를 좀 하십니다. 분류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결산, 재무회계 뭐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거 자격증 있어. 나 전산회계 자격증 있어. 교육 실무 교육, 재무 실무 교육 받은 적 있어. 요렇게 어, 정리를 해놓는 거죠. 요렇게 정리를 하시고 증거가 많은 게 핵심 역량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증거가 많은 순으로 보고서 형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관련 업무 또는 잘할 수 있는 업무까지 내용을 포함시켜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 홍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관련 교육은 이런 것들 받았고요. 그래서 전공은 이런 거 몇 학점 이수했고 홍보연구원에서 교육받은 적이 있는데 요런 이제 제목의 교육을 받았는데 요런 거 교육받았다. 관련 자격은 요런 거 취득했고 관련 경험으로 이게 홍보니까 요런 서포터즈 경험을 내가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뭐 몇 개월 정도 했고 어떤 경험했다.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배웠으니까 요 업무를 잘할 자신이 있고 요런 성과를 창출할 자신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적는 거죠. 이게 글자가 500자 정도 되니까 지금 500자였죠? 500자네요. 500자 정도 되니까 2개 정도.
두 개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서술형으로 적는다면 하나밖에 못 적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궤조식으로 정리를 하시면은 두 개 정도의 영향을 적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글자가 조금 무리다. 조금 이제 모자란다. 남는다. 오버한다. 그러면 요걸 지우시면 됩니다. 기대 삼과까지는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적으면 좋긴 하지만. 자, 그다음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경험 기술서 갑니다. 항목 2번. 그냥 이거 경험 기술에 달하는 거죠.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요. 이건 유관 경험의 보유 여부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유관 업무라고 하면은 유관 경험이라고 하면은 경력 있으면은 짱이죠. 경력 있으면은 제대로고 그 다음에 경력 다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관련해서 인턴이나 실습한 거. 이게 없으면 이제 유관 업무 간접 경험이라고 해서 대외 활동이죠. 뭐 파트타임, 뭐 아르바이트 혹은 공모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관 업무를 해본 경험 요걸 적으시거나 그게 없다면 정말 그마저도 없다면 직무 수행 태도 관련 경험으로 작성하시는 게 이 항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직무 기술서를 딱 펼쳐 보시고요. 직무 수행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의 직무 수행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직무 수행 내용 중에서 나 이거 해본 적 있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한 적 없어도 간접적으로 보조 업무, 인턴이나 실습 가시면 하잖아요. 보조 업무를 한 걸 갖다가 있으시면 체크를 합니다. 근데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직무 수행 태도, 직무 기술서에 직무 수행 태도를 가셔가지고요. 본인이 보유한 태도를 체크해서 관련한 경험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 2번 중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직무 수행 내용 중에서 내가 유관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게 없으면 직무 수행 태도의 키워드를 체크하셔가지고 어, 이 제시한 요소들로 개조식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관 업무와 기대 효과 같은 예상 아웃풋에 관한 내용과 같이 기재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의 형태입니다.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으로 어떤 역량을 습득했고 당시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어, 이 역할을 내가 충실히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성과는 어떤 걸 냈고요. 이 경험 자체가 어떤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는데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통신 IT 직무에 이제 지원하셨다면은 개발직 인턴을 했는데 이 인턴으로 습득 역량이 먼저 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면접 시에 딱 확인하고 첫 줄만 확인해도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능력과 이런 능력을 습득을 했고요. 이 당시에 저의 역할은 요런 역할을 했습니다. 팀 내에서. 그래서 요 역할을 내가 잘 하기 위해서 요런 교육을 받은 적도 있고 요런 교육을 받은 적도 있고 혹은 뭐 교육을 받았다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공부를 했다 학습을 했다 아니면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배려를 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 위에 있는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는 걸 갖다가 여기에 쭉 그냥 나열식으로 기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냈겠어요? 뭐 매출을 향상시켰겠어요?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겠어요? 뭐 상을 받았겠어요? 그게 아니라 뭐 요 정도의 결과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뭐 데이터 1000개를 분류를 했다. 어, 아니면 뭐 A 플러스 학점을 받았다.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자격증 취득을 했다. 어. 아니면 뭐 성과가 칭찬을 받았다. 고객 만족을 뭐 했다. 이런 것도 성과가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냈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이 습득 역량으로 이런 업무를 갖다가 내가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또 핵심 가지.
핵심 가치 하면은 조직 적합도를 평가를 하는 거죠. 산업단지공단의 이제 이 핵심 가치는 요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고 사실은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해요. 다 보면 핵심 가치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혁신, 현장, 협력, 신뢰가 있는데 제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이 가치 선택을 먼저 하시지 마시고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읽어보시고 사례를 먼저 보신 다음에 나 이런 사례 있어 라고 하시면 이 키워드를 선택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음, 그리고 이 오타가 났네요. 자, 요게 사례예요. 요게 사례예요. 요게 이제 추천 사례고 요 사례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은 요 키워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근데 요 이제 항목이 어려운 이유가 왜 이 핵심 가치가 중요한지를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핵심 가치가 왜 중요한지를 적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요 추천 사례가 아니고 이유예요. 요런 핵심 가치가 필요한 이유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을 수 있겠죠. 사례만 있으면.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이고요.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 산업단지 공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핵심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제가 정리를 쫙 해놨죠. 요거 그냥 여러분들이 좀 편집하셔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쓰시고. 그래서 근거 사례, 요런 핵심 가치. 자, 어떤 사례가 필요하다고 했죠? 요런 사례입니다. 얘가 혁신을 하려면 요런 사례. 현장을 선택하시면 요런 사례. 요런 사례를 가지고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이죠. 현장은 문제 해결 사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고객의 소리를 경청해서. 그래서 고객 소리를 경청해 가지고 매장에 박스를 미리 마트였는데 박스 포장된 박스를 갖다가 미리 조금 접어둔 거, 조립을 해둔 거, 그 사례로 작성을 한 겁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막 박스가 안 접혔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붐비는 시간에 박스 접는다고 조립한다고 이 시간을 많이 소모하니까 이 마트들에서 미리 머리 좋은 알바들은 미리 접어놓죠. 그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례가 증명하듯이 저는 어떤 가치관, 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기업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어,